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역량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역량 이론의 개요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knowledge, 지식, 스킬, 기술, ability, 능력, KSA 개념이 리더십 역량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리더십 역량 이론은 리더 중심의 리더십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학습과 개발이 가능한 리더십 이론입니다. 역량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1959년 화이트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반면에 1973년도에 맥클랜드는 지능보다 역량의 중요성을 주장한 사람이며, 전통적인 지능 검사는 실제 업무 성과나 인생의 성공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능 검사는 소수민족, 여성,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량 컴피턴스는 개인 성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입니다. 1980년도에 클램프는 직무 역량, 잡 컴피턴스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서 효과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야기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1989년 자코브는 역량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기술과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1993년 스펜서와 스펜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증거에 따른 효과적인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역량이라고 정의하였고, 1982년도 보이아치는 역량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동기, 특성,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지식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역량 개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피턴스라고 하는 것은 조직 수준의 역량, 예를 들면 조직의 핵심 역량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컴피턴스, 앞에서 말한 것은 COMPTENC이고, 두 번째 컴피턴스는 COMPTENCY. 이것은 개인 수준의 역량으로, 예를 들어 개인의 직무 역량,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컴피턴스가 여러 역할과 기능이므로 이루어진 직무 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컴피턴스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춰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량 개념의 특징으로 역량을 직무의 과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 갖춰야 할 일련의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넓은 범위의 과업에서 성과를 보장하는 행동적으로 규정된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량에서 규정하는 특성이 반드시 관계된 과업의 성과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량은 하나의 특수한 과업이 아니라 관련된 넓은 범위의 과업에서 성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역량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관리 역량의 예입니다. 탁월성에 대한 관심, 과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 계획과 다른 행동에 대한 모니터와 처리,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다른 사람의 헌신 얻어내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자기 확산과 열정을 나타내기, 개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자기 학습과 자기 개발을 관리하기,
정보의 수집과 조화,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결단을 내리기, 이런 것들이 관리 역량의 예가 되겠습니다. 역량의 5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가 동기, 모티브입니다.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모티브입니다. 특질, 트레이트입니다.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성입니다. 자아개념, 셀프 컨셉입니다. 태도나 가치관이나 또는 자아상, 셀프 이미지입니다. 지식, knowledge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기술, 스킬입니다.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특성을 지니며 자아개념, 특질, 동기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 가능하고 동기와 특질은 평가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에게 필요한 3가지 관리 기술, 즉 카츠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첫 번째가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특정한 전문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 사물이나 문제를 다루는 능력, 하위 관리 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계층의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인간관계, Human Relation 스킬입니다. 세 번째는 개념적인 기술, 컨셉 스킬입니다. 비전이나 계획과 같은 아이디어를 다루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조직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현재 조직이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능력이 바로 개념적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적 기술은 최고 경영층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포드의 리더십 기술 모형을 보면 리더십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잡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리더십 기술로서의 3가지 기술이 바로 문제 해결 기술이고 사회적 판단 기술이고 지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의 4가지 특성은 일반적 인지능력, 구체적 인지능력, 동기, 성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기술 중에서 문제 해결 기술, Problem Solving 스킬은 조직의 새롭고 이례적이며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적 판단 기술, Social Judgment 스킬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식, knowledge는 정보의 축적이며 정보를 조직화하는 정신구조, 스키마를 말합니다. 개인의 특성은 일반적인 인지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지각능력이나 정보처리 능력이나 일반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력, 확장적 사고력, 암기력 등입니다. 구체적인 인지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경험을 통해서 얻는 학습되는 지적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인지능력은 계속 발달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감소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티베이션 동기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발성이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책임을 떠맡고 조직의 사회적 유익을 증진시키려는 욕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퍼스널리티, 성격입니다. 리더의 개방성, 모호성에 대한 참을성, 호기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요인들로는 리더십의 성과입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상의 경험입니다. 리더의 경력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고 도전적인 업무, 멘토링, 적절한 훈련, 새롭고 유례없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 경험 등입니다.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는 내부적 요인으로 내부 기술의 수준과 변화 속도, 구성원들의 역량 수준이고 외부적 요인에는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해당됩니다. 리더십 캡스톤 모형입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략적 계획 수립, 문제 해결, 의사결정, 위임 등의 전통적인 관리 기술과 재정 통찰력을 말합니다. 9가지 리더십 역량이 있는데요. 9가지 리더십 역량에는 열정, 패션을 얘기하죠. 유머, 용기, 커러지, 정직과 신뢰, 인티그레이트 앤 트러스트, 에너지, 활력, 열심, 팀 구축, 우선순위 결정, 창의성, 비전, 이것이 바로 9가지 리더십 역량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캡스톤 모형은 두 가지 기둥이 관리 기술과 재정 통찰력이고 그 위에 9가지 리더십 역량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역량 연구의 특징과 강점을 보면 리더에 초점을 맞춘 리더 중심적인 연구라 할 수 있고 리더의 역량은 학습 가능하고 개발 가능하다는 것이고 리더십 역량 모형에 언급된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 등은 리더십 기술의 개발,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리더십 역량 모형은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을 지닌 리더를 선발하거나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 차원 중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학습이 어려운 성격적 요인이 많습니다. 역량 모형의 핵심 특징과 강점을 보면 보이지 않는 내적인 특성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된 과업의 성과와 연결되어야 하며 특정 과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넓은 범위의 과업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해서 그 역량의 실제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 역량 연구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복잡성과 유용성입니다. 연구에 따라 역량의 종류가 달라지고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역량의 종류가 많아지면 리더십 역량 연구의 유용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형의 설명력 문제입니다. 역량 모형의 구성 요소들 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일종의 성공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리더가 필요한 역량을 모두 지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역량을 잘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모형의 적용 범위입니다. 역량은 하위 관리자들을 채용하고 훈련하고 평가하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지만 리더십 수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 역량은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한 필요한 최소의 기준이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지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리더의 역량이 리더의 성품과 결합될 때 리더십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의 역량이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리더의 성품, 품성이 좋아야 합니다. 성품, 예를 들면 성격 강점이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성격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역량 이론을 학습하였습니다.